자,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전자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설계, 또 한 가지는 수리.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수리 쪽 주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를 좀 알게 되면 수리가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기존에 아는 것 가지고는 다 우리말로 우려먹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책들을 계속 봐오는 게, 더러는 옥편처럼 사전처럼 하나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간단히 책 소개와 더불어서 이번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책을 잠깐 들여다보면, 목차라 그러죠. 보통은 아젠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퀘스트 깨다, 퀘스트, 순서, 순차, 차순, 뭐 이런 건데요. 차순 들어갈 때 봐보시면 이와 같은 심벌이 있습니다. 부품들의 각 기호의 심벌들이, 그러니까 기호죠. 그러한 기호들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 뜻은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절에 배웠던 거 외에 다른 부품들, 예를 들어서 전류 감지를 할 수 있는 홀 센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듈화되어 있는 이러한 IPM,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양부 판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듈화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떼서 추출을 해서 수리를 하실 때에 양부 판정, 불량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저는 이 같은 IC가 실장되어져 있을 때 보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상 유무를 골라낼 것인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저것만 해소하게 되면은 나도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항상 갈망하는 것이죠. 머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치워야 됩니다. 머리를 치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기도 하고요. 책이 좀 답답하고 느릴 때가 있죠. 또 양방향 소통이 아니고 물어봐야 될 때 답이 없이 계속 여기를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책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을 먼저 본 사람들, 그 스승, 선생이라 그러죠. 앞선자, 먼저 태어나듯이 먼저 본 사람들, 그 스승, 선생. 요즘에 또 무술 쪽에서는 뭐 사부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부. 더러는 멘토라고도 많은 표현을 합니다. 좀 누군가가 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멘트. 또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동료. 같이 의지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서로가 같은 레벨에서 조금 더 대화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한쪽으로만 밀고 갈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책도, 또 스승도, 멘토도, 동료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항을 보시면은, 저항을 아시다시피 이런 띠들이 탄소 막대장이라 그래서 여기에 칼라 부호가 있는데요. 이 띠, 흑갈력 등왕록 청자 회백, 이렇게 해서 10자리에다가 은색, 금색, 이렇게 해서 12자리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3색, 4색, 5색, 이런 식으로 띠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뜻은 뭐냐면은 조금 더 저항들의 수치가 좀 더 정확해졌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보시게 되면 부호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습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널 펼쳐가고 있는 것은 아젠다라고 그러죠. 목차입니다. 각종 부품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개론으로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그런 거라서 그냥 막 넘겨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교육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전기, 전자, 전압, 전류, 전지, 이런 개요들이 쭉 해서 원소 기호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지는 것이며 열은 어떻게 나는 것이고 불이 안 들어올 때
네, 따뜻하지 않을 때 어디서 끊어졌을까? 아니면 전기가 가다가 어디로 셀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통 테스트 하듯이 네, 전기를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면 전기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기통론. 네, 사람과 서로 소통하듯이 이런 회로가 단선됐느냐, 단락됐느냐, 오픈됐느냐, 오픈은 꺼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쇼트났다. 그거는 합선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파형도 여러 가지 파형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파형을 보통 구형파에서 많이 씁니다만, 디탈 쪽에서 또 전기 쪽에서는 네, 3상 쓸 때 파형들이 이상이라 하여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3상이라 하면 120도씩 해가지고 갈라져서 360도 나눠진 이런 모타 부등하는 게 있는데요. 전기하게 되면 네, 모타 송모율이 네, 국내 발전기에서 대략 한 60-70%를 모타 송모율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모타로 안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죠. 냉장고, 세탁기, 믹서, 공장에서 같은 경우도 모타로 컨베어 벨트를 돌리게 되며 수조 인버터도 수압 펌프 해당되어져 있는 또 보일러 같은 경우도 물 순환 펌프 전부 다 모타가 돌아가는 겁니다. 모타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정속형 모타, 요즘에 같은 경우는 기능형 모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모타에 전기를 넣게 되면 일률적으로 속도가 똑같이 7200rpm이다. 그러면 7200rpm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정속형 모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속도 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병마개가 여기서 따복 그 자리에 장착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속도를 좀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게 기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앞에다 인버터를 부착을 하게 되면 모터가 빠르게 느리게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역회전 정회전 하면서 속도 조정까지 가능한 인버터. 때로는 모터 자체에도 서버 모터라 하여 이와 같이 펄스로다가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모터들이 있기도 하고요. 스태핑 모터에서 많이 봐오는 것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린트에서 많이 내장되어 있는 스태핑 모터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모터 인버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는 파라미터가 저장되어져 있고요. 어떤 주파수에 어떤 속도로, 그다음에 어떤 속도로의 위치 제어를 하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성 제어를 인버터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변압기, 네, 정류기, 네, 트랜지스터, 요즘에 같은 경우는 또 IGBT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용량이 좀 큰 거. 네, 전류의 강점과 전압의 강점. 네, 그래서 TR의 전류, FET의 전압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좀 모아서 용량을 좀 크게 제어할 수 있는 IGB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GBT가 많이 모아져서 이런 모듈화되어 있는 IPM. 네, 각 파트별로 또 이렇게 부품 소자별로 파트를 나눠서 설명이 잘 되어져 있네요. 센서. 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또 넘어오면서 이와 같은 펄스 제어, 발진 또는 EDPS 전산학 개론에서 이런 게이트, 엔드, 원, 안드 진리표가 있고요. 비교기가 있고요. 네, 플리플러. 네, 하나씩 옮겨가는 시프트 기능. 네, 메모리 소자. 네, 아까 저희 인버터에 보시면 파라메터라고 있죠. 이 값들이 설정되어 있는 그 값들, 그 롬인데, 그 롬을 떼서 옮기는 롬라이트 방식이 있고, 에뮬레터라 그래서 케이블로 통신 프로그램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내는 그러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런 것을 익힐 때 이와 같은 책이 기본해서 어떻게 동작을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하면서 그 값들을 빼내는 것이죠. 네, 세그멘트, 7세그멘트, 세그멘트와 어떤 인디게이터를 많이 쓰고, 또 C 언어의 약간 기초 입맛 보기,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개념, 어떤 모터 내부 구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네, 직류 같은 경우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네, BLDC 모터라고 하여 브러쉬가 없는 네, 그런 속도제를 할 수 있는 BLDC 모터, 직류 모터죠. 네, 보시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나 소장해도 좋은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책을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책 페이지 수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보시면 1049페이지인가요? 네, 좀 뒤에 몇 장 더 있는데 1000페이지가 넘네요. 네, 두꺼운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개가 먼저 생각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요점 정리하자면 이 책 속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종합 교본처럼 다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라서 차분하게 한 번씩 보는 경우도 굉장히 지적 재산이 머릿속에 많이 쌓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예전에 아날로그 전파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디지털로 못 넘어오신 분들 IC에서 또는 전산학개론에서 게이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낯설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소통하고 한다고 하면은 신기술, 디스플레이에 해당되어져 있는 것 포함해서 모터 구동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IC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품들을 아주 다양하게 익히면서 소화를 하게 되면 주변에 보면은 모터 구동하는 제어할 수 있는 인버터 수리도 하게 되고 또 드라이버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게 바로 디지털 수리 기술인 것이죠. 그거를 못 벗어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선풍기 고치는 사람도 없고 다리미 고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죠. 지게 사라져가죠. 네, 그리고 시계빵 사라져가듯이 이제는 고칠 만한 것들이 자꾸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전파사들이 문 닫게 되고 새로운 낯설은 제품들이 오게 되면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낯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울리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어울리고 또 더러는 조금 한 번씩이라도 책을 좀 들여다본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책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실험정신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 넣는 전기에다가 직류 22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 하려면 엉뚱할까요? 아니면 진짜 동작을 할까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실험을 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저런 증상이라고 저거 분명히 정전압 불량일 거야. 예시로 나름대로 추리하는데 좀 더 가깝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품 하나하나 소자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도 반도체 원리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FET인데요. 자, FET를 조금 벌려놓고 양쪽 다리 우리가 GDS인데 지금은 이제 입맛 보기로만 설명드리는 내용이라서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 한번 재볼까요? 네, 띠수리라고 말죠. 숫자 잘 안 보이나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띠수리. 네, 반대로 하게 되면은 안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상태로 한다 그러면 안 나가죠. 안 나가고. 이거 쇼트 났네. 고장 났는데. 응? 살았네?
어떻게 된 거야? 또 죽었네? 돌아왔네? 네, 이러한 원리 이 또한 책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네, 다리 2개만 가지고 측정할 것인지, 하나 더 남아있는 거, 게이트, 드레인, 소스 같이 측정할 것인지,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책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 동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학습을 통하여 지적 재산을 머릿속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러한 책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수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들 일부 발치 꺼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면서 테스트 장비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 시간 잠깐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쪽에 파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이 애노드, 오른쪽이 캐소드. 왼쪽에 보시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자, 이런 때에 이쪽에 스코프 파형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심벌 보이고 숫자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다이오드 모두 표시되어 있고 0.6V 표시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이쪽으로 세워 볼게요. 반대로. 그럼 여기 묶어져 있는 거를 이번에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를 대면은 반대로 되게 되면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저항값으로만 표시되네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경우, 반도체 말 그대로 다이오드가 한쪽으로 나가고 한쪽 안 나가니까 가다가 그 자리에서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이오드 측정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이 다이오드에다가 제가 저항을 하나 달았어요. 저항을.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이오드를 측정하게 되면 이게 기역자죠. 그죠? 네, 기역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더 달아, 안 보였나요? 이게 다이오드인데, 이렇게 측정을 해볼게요. 자, 기역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역자. 여기다가 제가 저항을 하나 달았어요. 네, 이 저항을 하나 다른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렇게 기역자 되던 것이 사선으로 되잖아요. 이번에는 사선. 왜 사선으로 되느냐? 이 저항 용량에 따라서 사선으로 표시됩니다. 사선. 자, 그러면 이쪽에다 가운데 물려놓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저항만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사선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쪽 다이오드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인 이런 회로가 많이 섞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장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 밑에 심볼도 같이 나오고 숫자도 나오기 때문에, 네, 수리하는 판단이 좀 더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다음에는 또 차분하게 이러한 장비들을 같이 곁들여서 소개와 더불어, 네, 사용 방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네, 미니로 되어 있는 스코프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켜볼까요? 네, 딱 그래프가 나오는 뒤 2초 걸립니다. 2초. 꺼볼까요? 화면 뷰가 딱 2초 만에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껐죠? 스위치 켭니다. 네, 가격대는 얼마 안 가는 건데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동성 좋고. 이 장비와 탁상용 장비 있죠. 그거 비교해 가면서, 네, 실전적 수리와 더불어서, 네, 기회 날 때마다 어떤 컨텐츠, 다운 컨텐츠로 한번 동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수리기와, 네, 또는 또 홍보, 광고용 컨텐츠 포함해서
앞으로 관심과 따뜻한 응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